안녕하세요. 사색하는 코끼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부하 시인님이 지은 부의 통찰이란 책입니다. 재테크 책의 한 종류로 여러 재테크에 대해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히 써주신 좋은 책입니다. 12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실을 자각한 결정적인 계기는 허리디스크였다. 허리디스크로 2번이나 입원을 했다. 첫 번째도 힘들었지만 두 번째는 지옥이었다. 두 번째 허리디스크가 터졌을 때 의사는 다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만큼 상태가 심각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졌다.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다. 혹시라도 다른 통장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다. 나의 무력함에 분노가 치솟아 며칠을 울며 지냈다. 그때 결심했다. 이제는 회사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적기 시작했고 그 생각들을 실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허리도 많이 나아졌지만 언제든 다시 허리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나에게 주는 일종의 경각심이다. 냉정하게 보면 회사의 임원은 상위 1%만 될 수 있다. 나는 왜 그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설사 임원이 된다고 해도 더 바쁜 일상이 기다리고 있고 리더십에 대한 의심과 성과에 대한 압박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임원이라는 꿈을 이룬다 해도 내 삶은 없을 것이 뻔했다. 회사는 나를 자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회사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내 명함에서 회사의 이름을 지우면 초라한 내 이름만 남는다. 나는 회사 이름을 지우고 남는 나만의 이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서 성공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자본주의와 투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그때부터 투자 마인드 및 재테크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회사 내에서 인맥을 다지고자 노력하지도 않았다. 반면 직장인으로 할 수 있는 투자나 도전은 웬만하면 다 해보면서 7년을 보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고 여러 가지 부업도 했다. 중국, 러시아 등에서 물건을 떼어와 판매하기도 했고 네이버 카페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도 했다. 블로그를 시작했고 전자책도 판매했다.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식견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는 초기 대비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입사 초기부터 자사주 등을 통한 장기 투자 습관을 15년 동안 유지했다. 처음 투자한 시점 대비하여 자사주에서 7년 동안 300%, 애플에서 7년 동안 700% 수익을 거두었다. 지금은 테슬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으며 2년 동안 150%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모은 자산은 직장에서 평생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넘어섰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전혀 아프지 않다. 지금은 회사를 잠시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다. 이곳에서 얼마를 오래 머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에게 재충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려고 한다. 지금 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다. 명심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노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일해야 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자본주의를 먼저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자본주의는 결국 나를 위해 작동할 것이다. 36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988년 7월 스코틀랜드 근해 북해 유전에서 석유 시추선이 폭발하여 168명이 목숨을 잃었다. 앤디 모카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다. 그는 어떻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 잠결에 들린 요란한 폭발음에 갑판으로 뛰어나온 앤디 모칸이 몸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갑판 곳곳에서 이미 불기둥이 치솟아 있었다. 바다는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불바다였다. 갑판에서 수면까지는 50m가 넘는 높이여서 도망갈 곳도 없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앤디 모칸이 선택한 것은 불타는 차가운 북해로 몸을 던지는 것이었다. 168명은 바다로 몸을 던지지 않았다. 그들은 차가운 북해에 몸을 던지는 것을 거부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그런 선택을 거부했다. 북해에 몸을 던지는 것보다 불에 타 죽는 것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더 안전한 선택이었을까? 앤디 모카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 불타는 갑판에서 확실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살 수도 있는 선택을 해서 목숨을 건졌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다. 직장 생활을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부분은 정년에 나오거나 절대 다수는 정년 근처도 가지 못한다. 재미있는 것은 입사 초기에는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어 하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회사가 자신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자유를 찾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를 찾는 걸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기에는 짊어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업무 환경이 변하면서 노동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 그 과정에서 비참함도 느끼고 자존감도 바닥을 친다. 가끔은 비굴해질 때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당신은 언젠가는 나와야 하는 침몰하는 직장인의 삶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겠는가? 아니면 앤디 모칸처럼 리스크는 있지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도전하겠는가? 지금 당장 선택하고 결심해야 한다. 리스크도 경험이 쌓여야 통제할 수 있는 법이다.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57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 곳은 있지만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부의 양극화와 더불어 사고의 양극화도 무섭게 진행 중이다. 누군가는 세상의 가능성을 보고 누군가는 세상의 부조리를 본다. 누군가는 이미 미래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살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다.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 정보를 찾기 위해 카페, 단톡방, 텔레그램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법원 경매를 다니고 부동산 임장을 하고 부동산을 모아 다주택자의 길을 걷는다. 누군가는 부동산 폭락 유튜브를 시청하고 하락을 외치는 단톡방과 텔레그램에 호응하며 부동산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의견에 동조하며 정보 배포자들을 후원한다. 회사 회식에서는 편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마련이다. 회식 자리에서 나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회사에 올인한 사람들과 올인하지 않은 사람들, 정치 이념이 반대되는 무리들이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는 것을 자주 보았다. 우리의 사고는 반복적인 정보에 노출되면 그 정보의 방향으로 강화된다. 다른 테이블에 앉는 무리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이미 현실이 아닌 자신만의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애초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아직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이 역사에서 증명된 승자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역사는 자본가들의 편이었다. 항상 상승은 길었고 하락은 짧았다. 역사는 대부분 자본이 승리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나는 당신이 자본가들의 줄에 서길 바란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다. 110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뒤 성공을 부르는 작은 습관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 시기를 짧게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인드만으로도 이미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기적이고 충동적이다. 오랜 시간을 계획해서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일들은 대부분 경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금세 포기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만든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 누군가 피카소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피카소는 30분 만에 그림을 완성하고 8천만 원을 요구했다. 너무 날로 먹는 것 아니냐는 항의에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다. 30분 만에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나는 40년간 그림만 그렸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게 나무를 베기 위해 1시간만 주어진다면 우선 도끼를 가하는데 45분을 쓸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교훈을 주는가? 대부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하나인 워런 버핏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가 최고 부자가 된 비결은 올바른 자세로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가 90세 넘는 고령이 아니라 일찍 죽었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 대열에 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6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다. 주식시장에서 60년 이상을 계속할 수 있는
최적의 루틴을 만들어 매일 반복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블로그를 쓰든, 브랜딩을 하든 마찬가지다. 무엇을 하든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년 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Connecting the dots. 스티브 잡스는 살아보니 모든 순간들이 그의 미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순간들이 연결되어 만들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은 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결국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116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솝 우화에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농부 이야기가 있다.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고 탐욕스러운 농부는 조급해졌다. 거위의 몸 안에 있을 황금에 욕심이 생긴 농부는 결국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다. 죽은 거위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을 수 없었다. 당신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가? 있다면 당신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소중한 것을 파괴하거나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다. 장기적으로 그 거위를 소중하게 돌보면서 그 가치를 평생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년 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교사 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은퇴했다. 당신은 연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매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었다. 일시금은 2억 정도였고 연금을 10년 정도 받으면 2억 상당이었다.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것이라 10년 이상을 살아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분은 사업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기에 일시금으로 2억을 받았고 1년 만에 모두 날리고 만다. 오랜 교사 생활로 사업 수완이 부족해 사기도 당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쉽게 가르는 경우가 많다.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자산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그렇다. 그때는 자산을 팔아야 할 때가 아니라 더 모아야 할 때인데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은 더 줄어들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자체가 희귀해질 것이니 손에 쥔 거위를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147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틴을 만드는 방법. 루틴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대단한 것으로 루틴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매일 아침 7,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당장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다. 하루에 책 2쪽도 읽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워런 버핏처럼 500쪽씩 읽을 필요도 없다.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큰 목표를 세우고 유지하지도 못할 일들을 시작한다. 이런 결심들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큰 결심들은 인생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가장 추천하는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하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나는 아침 이불 개기로 하루를 시작했고 아침 루틴을 10개 정도 연결할 수 있었다.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하게 되고 하나의 성공 경험은 다른 성공 경험으로 넘어갈 수 있다. 2014년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윌리엄 맥레이븐 해군 제독은 이불자리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이비실 훈련소의 매일 아침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인 베테랑 교관들이 갑작스럽게 막사에 들이닥쳐 훈련생들의 침대를 검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제대로 정리되어 있다면 모서리는 네모 반듯할 것이고 침대 커버는 단단히 당겨져 있고 베개는 침대머리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여분 담요는 잘 개어진 상태로 발치해 있을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일이고 또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침대를 완벽히 정리하는 간단한 일을 말이죠. 그 간단한 일이 주는 교훈을 저는 살면서 여러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한다면 하루의 첫 번째 과제를 완수한 셈이 되죠. 그 성취는 여러분에게 작은 자부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죠. 그 다음 일도 또 그 다음 일도 말이죠.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과제 하나를 완수한 것이 여러 과제들을 완수하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일은 또한 깨닫게 할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면 큰 일을 제대로 해낼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이 습관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이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얻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 아침에 성공으로 시작하며 성취감을 얻는다. 둘째,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는 트리거가 된다. 셋째, 작은 일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부의 통찰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재테크에 대해 또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참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좋은 책인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또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